그 다음에 52번. 공영 간극선이 롤 측과 평행이 아닌 경우로서 개방 공영이 되기 위한 각도. 이게 개방 공영이 있고 폐쇄 공영인데 그 기준이 60도입니다. 60도. 그래서 개방 공영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서 개방 공영은 60도보다 작고 이쪽 것이 폐쇄 공영입니다. 그 다음에 53번. 가역식 아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스탠드 수가 많고 고속이다. 가역식 아변기는요,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아변할 때 여기서 이렇게 판재가 지나갈 때 판재가 한 번 지나가고 그 다음 아변기로 이렇게 가거든요. 근데 가역식은 그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거꾸로 보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변기 요 스탠드는 하나뿐이죠. 이거 하나 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아변기 스탠드가 많지 않죠. 하나만 갖고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떻게 합니까? 아변을 하는데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는 상당히 생산성은 떨어지죠. 그래서 틀렸지. 그래서 1번이 그러면 틀린 거네요. 2번. 1회 아변할 때 롤의 회전 방향.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갖고 조합변도 하고 완성하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회수율도 좀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회수율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진다. 그 다음에 54번. 공영 설계 방법 중 강판의 아변과 비슷한 형식이며 성형이 단순하고 작업 변동이 적어서 고능률, 고실수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것이 가장 강판 아변 형태니까요. 강판 아변은 그냥 일반적인 판판한 거죠. 그래서 판판한 형태니까 플랫 방식이죠. 플랫 방식. 버터플라이는 U자강 같은 거.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방식은 I빔이나 H빔 같은 거. I형광 같은 거.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방식은 기차 레일 같은 거. 기차 레일 모양 만들어낼 때, 이럴 때 쓰는 방식이다. 그래서 플랫 방식은 일반 판재. 그 다음에 55번. 워킹빔식 가열로의 특징이 아닙니다. 워킹빔식은요, 요 가열로에서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요, 슬래브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이쪽이 들어간다 그래요. 그럼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이때 이동을 할 때 요 밑에 받쳐주는 그 스킷이 있습니다. 받쳐주는 스키드가 있는데 요 스키드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스키드가 옮겨주기 위해서는 상승, 전진, 하강, 후퇴라는 걸 하죠. 상승은 슬래브를 드는 것이 상승,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것이 전진. 전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상승한 걸 도로 내려놓기 위해서 하강을 하는 거죠.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키드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때는 후퇴입니다. 그래서 상승, 전진, 하강, 후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슬래브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. 그 노의 길이는 푸셔식보다 훨씬 더, 푸셔식은 그냥 뒤에서 계속 밀어갖고 이 슬래브를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워킹빔식은 조금 뭐 짧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필요한 만큼 내가 옮기면 되고 하다 보니까요. 그리고 푸셔식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. 스키드 마크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죠. 푸셔식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요. 그런데 이 워킹빔식의 특징이 이제 요거보다 짧고, 그 다음에 스킨 마크가 없고, 스키드가 있던 자리가 갖고 가열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고 스킨 마크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은 짧고 가열 용량에 가변성이 있다.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요거를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가열로가 작아도 충분히 배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대신 로의 구조는 복잡하죠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스키드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건설비는 많이 든다. 그 다음에 56번. 냉간아변에서 산세하는요. 냉간아변 조업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. 아변을 하기 전에, 냉연을 하기 전에 산세를 하고,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청정을 한다겠죠. 전해 청정. 그래서 여기서는 산이로 하는 거고, 요 전해 청정에서는 알카리로 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이렇게 산세를 하는 거요. 여기는 뭡니까? 산세하는 목적은 여기는 스케일 제거고요. 이쪽 알카리로 하는 거는 각종 기름, 또는 뭐 불순물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. 불순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청정이죠. 그래서 기름 같은 거 제거하는 거는 전해 청정 알카리로.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57번. 아변시 제품의 캠버. 캠버는요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판재가 이렇게 지나갈 때, 이제 판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. 위에서 바라봤을 때 캠버는 얘가 이쪽으로 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는 겁니다. 그래서 좌우로 스트립이 휘는 겁니다. 좌우로 휘는 현상을 보고 캠버라 그래요.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 롤 갭의 차이는 이거는 맞습니다. 롤 갭이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, 지금 이걸 위에서 봤기 때문에 롤러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거든요. 그래서 이때 롤 갭이 만약 좁은 쪽이 있으면요, 좁은 쪽에 반대쪽으로 휩니다. 그 다음에 소재의 두께차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께가 틀린다. 그러면 요거를요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렇게 단면 위로 해서 보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슬래브 단면이 있어요. 이거를 여기서 이제 아변 롤러를 이렇게 누릅니다. 누를 때 이때 아까 롤갭의 차이는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 이렇게 휘었다 그래요. 그러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쪽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휠 거예요. 만약 처음에 들어오는 두께가 이쪽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얇았다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두꺼운 쪽이 더 많이 눌리지요. 많이 눌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휠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롤의 회전 속도 차이. 이거는 캠버가 아니라 상하로 휘는 겁니다. 아까 캠버는 제가 좌우로 휘는 거거든요. 이 소재의 온도 차이도 맞습니다. 이쪽 부분하고 이쪽하고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자, 두께도 똑같다 그래요. 두께도 똑같은데 만약 그 온도가 다르다 그래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그래요. 그러면 높은 쪽이 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휠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좌우로 휘는 현상을 보고 캠버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롤의 회전 속도는 예를 들어서 요 위하고 아래하고 이기 때문에 판재가 위아래로 휘는 거다. 이게죠. 그 다음에 58번. 아변 가공 시 중립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중립점은 롤러가 이렇게 있을 때 소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이때 요 롤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접촉각이 되겠죠. 그 치입각인데 이때 요 롤러하고 요 소재하고 이렇게 닿다 보면요. 여기에 가하는 하중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하중이 점점 커지거든요. 이때 이쪽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중이 좀 줄어들어요. 하중이 약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지점인가는 몰라 여기서 하중이 가장 큰데요. 그 지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하고 여기를 판재가 지나가는 속도 보통 여기를 V1 여기 V2 V3라고 하면 요 롤러가 돌아가는 VR하고 요 판재가 지나가는 V2하고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. 그 지점을 보고 중립점이라고 그래요. 그 중립 지점이 아변 하중도 최대가 됩니다. 그러면 자 틀린 거를 보면 접촉 길이상에서 아변력이 최대로 장 이건 맞지요. 그 다음에 롤의 주속과 재료의 통과 속도가 같은 점 이거 맞지요. 그 다음에 재료의 이동 속도가 출구와 같은 점 이거는 아니죠. 출구하고 같은 건 아니죠. 롤의 속도하고 같은 거죠. 그래서 3번이 틀렸죠. 그 다음에 롤과 재료 사이에서 미끄럼이 없는 점이다.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찰력이 최대가 돼갖고 아변력도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59번. 냉간 아변 시 아변 횟수가 증가해서 총 아파율이 커지면 아변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아변 중 어떤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. 자, 냉간 아변을 하다 보면요. 점점 아변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? 그 냉간 아변 한 번 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변형이 생기면서 내부 저항이 생겨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가공 경화라 그래요. 그래서 가공함에 따라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런 현상인데 그게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공 경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냉간 아변은 많이 아변을 못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60번. 작은 지름의 작업로를 사용하고 받침로를 상하 2개씩 배치해서 단단한 재료의 아변이 가능하므로 냉간 아변기에 많이 사용하는 아변기는 작업로는 하나고 그 다음에 받침놀이 이렇게 2개입니다. 받침놀이 상하 2개씩. 그러면 총 6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6단 아변기입니다. 그래서 6단 아변기를 보고 클러스터 아변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6단 아변기가 되겠습니다.